이런 나 안 닥쳐? 용돈 내놓으라고.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다. 아이에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타일렀을 뿐인데 부모님께 욕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홧김에 엄마를 때린 중3 A군. 이를 혼내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심리상담 기관에서는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줬지만 이제는 더 막무가내입니다. A군의 엄마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저희 지원센터큐를 찾았습니다. 1년 후 A군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결국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쓰며 부모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춘기 자녀의 욕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관리하는 전두엽이 여전히 성장 중인, 즉 미성숙한 시기이며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등 일부분의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쉬워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이유입니다. SNS로 인한 과도한 욕설, 자극적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대로 현 시대의 사춘기 아이들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욕을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더 심해지면 폭행까지도 저지릅니다. 더욱이 무조건 아껴주고 사랑하면 아이가 좋아진다는 잘못된 자녀 교육 개념이 퍼져서 이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제멋대로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부모님도 사춘기 자녀를 통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는 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던 A군을 부모의 인권을 존중하는 훌륭한 인성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 전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같이 욕하지 않는다. 2. 부모님은 반드시 차분하게 대응한다. 3. 어떠한 욕설도 절대 허용 불가로 대처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욕설, 폭언 혹은 폭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화를 표출할 때 부모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를 대하신다면 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도 욕을 했으니 나도 욕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욕설을 해서 부모가 혼을 낸 것임에도 부모가 욕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건실한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에 겁을 먹고 아이에게 쩔쩔매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 욕설을 이제 시작한 초기여서 부모님께서 바로 진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단 5분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그냥 욕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욕설에 폭력까지 사용해서 부모님께서 도저히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괜찮습니다. 부모님께서 욕을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대처입니다. 서로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진정을 한 후에 아이에게 잘못됨을 인지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나 반대로 사춘기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주고 있나요? 봐주는 것은 절대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그만하길 바랄 때마다 욕을 하게 되고 이는 반복적으로 욕하는 습관을 키우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벼운 욕이라도 아이가 화를 욕을 통해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꼭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센터큐의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2개입니다. 1. 제대로 된 반성 절차. 2.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욕을 했을 때 저희 센터큐는 부모님에게 위임받은 물질적 혜택의 권한을 가동하여 잠시 물질적 혜택을 중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방침에 크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유지와 반복을 통해 학생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욕을 한 게 맞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스스로 설명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가 부모님께 욕설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은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반성문을 쓰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화가 나서 화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가 충분히 차분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욕을 한 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때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반드시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표현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용돈, 핸드폰, 컴퓨터 사용 시간과 같은 물질적 혜택의 권한을 중지하는 페널티를 가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즉 부모님께 욕설과 폭력을 썼을 때 자신의 혜택은 줄어들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핵심은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하는 일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일관되고 동일한 대응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심한 욕을 일삼던 아이도 결국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A군의 경우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무례하게 대하는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욕설뿐 아니라 엄마의 얼굴과 배, 팔, 다리를 때리는 폭력도 일삼았죠. 그때마다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자세를 갖추고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전에는 물질적 혜택을 중지하는 것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욕설을 계속하며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군은 자신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군의 욕설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그에 따른 벌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A군이 지나가면서 혼잣말이라도 욕을 하는 게 들리면 반드시 이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반성문을 쓰기 귀찮다. 아무리 저희에게 짜증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일관되게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하는 일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부모님께서 사춘기 자녀의 욕설과 폭력을 직접 대처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커지고 화가 더 나고 때로는 욕과 폭력을 썼음에도 순간적으로 약해진 마음에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시 엉망이 되고 아이는 부모에게 다시 욕설을 반복합니다. 많이 겪어보셨죠? 힘내십시오. 청소년 인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 마시고 지원센터큐에 문의해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